네, 안녕하세요. 주식특공대 2부로 이어갑니다.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정말 힘들었던 8월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9월인데 계절적으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달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9월달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지호 위원이 있죠. 어떻게든 오를 종목 오늘도 바닥권에서 싹쓸이 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밤 마감한 미증시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가 AI 칩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투심이 크게 흔들렸는데요. 나스닥이 1% 넘게 내렸고요. 엔비디아가 3%대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마감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번 주 월요일에는 3,200선 되찾았지만 다른 날은 모두 하회했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매도하면서 3,186선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번 주 800선도 회복해냈지만 역시나 외국인 매도세에 79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힘든 만큼 여전히 종목 고민 많으실 텐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전화는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그리고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남기실 때에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주셔야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타공인 MTN 원탑 정지호 위원 모셔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8월달 굉장히 네. 힘들었는데 한 주 정리부터 해볼까요, 위원님? 예, 제가 한 주 정리 먼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이제 이번 주 중요했던 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같아요. 이 피지컬 AI 쪽. 이쪽에 이제 정부가 3대 강국 의지를 피력하면서 젠스랑 시우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에 피지컬 AI가 또 중요성을 또 언급을 했죠. 로봇이다. 그러면서 이제 로봇 관련주 또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또 기대감 때문에 조선 업종, 기자재 관련주들도 좀 강했죠. 그래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가 제가 연초에 얘기를 해드렸어요. 1월 2일 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 로보티즈.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 1,000억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규모로 시설 투자. 유중이 나와서 악재이긴 한데 버티긴 했죠. 대부분 이제 유중 나오고 바로 계속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유중에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를 터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상증자하고 쭉쭉 또 견조하게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유상증자 이제 딱 하고 나서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과열돼 있잖아요. 오히려 또 꺾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전에 룬이 또 마찬가지였었고요. 왜 꼭대기에서 유상증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업이 있긴 있죠. 지금 삼성 SI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유상증자하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로보티즈는 좀 과열권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매수를 하는 시점은 아니죠. 19,000원대에서 제가 올 연초에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원익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다 로봇화 관련주예요. 바닥에서 제가 또 3,000원대에서 이것보다 확실한 게 있을까요? 삼성이 지분 투자했네요. 엔비디아 젠스랑 시오가 슈퍼쿨 얘기했습니다. 메타가 저커버그 홈페이지에 원익홀딩스 로보틱스를 떡하니 올려놨어요.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로봇팔 대장주로 움직였는데 그럼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둘 다 로봇팔이에요. 바닥권에서. PS 일렉트로닉스를 제가 3,000원대 또 설명드렸죠. 올해 5월 달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죠. 근데 이런 기업들이 원익홀딩스랑 PS 일렉트로닉스는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로보티즈는 로봇만 하긴 하지만 원익홀딩스는 로봇팔 플러스 반도체 사업. 자회사들이 이제 반도체 사업을 또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 PS 일렉트로닉스도 반도체 장비 사업까지 하고요. 거기에 이제 무엇보다 이제 이 스마트 팩토리, 로봇팔까지 또 같이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두 개 좀 비슷한, 너무 비슷한, 최대주가 또 장내면서 한 부분도 좀 비슷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아직 이제 바닥권에 하나 남은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로봇팔 관련주 대해서 PS 일렉트로닉스가 유일하게 남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도 굉장히 삼성전자가 핫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에 지수 급락 나올 때도 안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NK가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관련주 내에서 좀 대장주 역할을 했죠. 이 조선 기자재 관련주 내에서 실적이 대부분 지금 당장 뭐 뛰어난 기업은 없지만
이렇게 자사주 매입과 최대주주의 장내 매수 소각 이런 건까지 이렇게 들어온 기업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케이는 신뢰성이 높은 기업이다. 거기에 조선 기자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소 충전소 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제 긍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범한 피열세 같은 경우도 6월달에 설명드렸는데 역시 이번에 또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감 때문에 또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이슈들이 이번 주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잭슨홀 미팅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죠.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잘 끝났어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야, 이 대화를 그러니까 역시 말을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님이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은 진짜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뭐 MOU 정도로 좀 맺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구속력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물론 구체적인 이제 협상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마스가 프로젝트부터 해서 지금 뭐 반도체 배터리 동맹 뭐 다 동맹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국하고 경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국가가 사실상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전무해요. 예. 이렇게 미국과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긍정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전 세계 경제에 또 굉장히 또 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조선 업종과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반도체, 배터리 이런 쪽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았다는 거,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핵융합 이쪽에 조 단위로 투자했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에너지 정책의 종착점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수소 쪽 그리고 SMR 그리고 그 다음은 어느 쪽일까? 핵융합일 것 같거든요. 대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예. 대신 당장 핵융합 때문에 실적을 이제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그린 리소스가 그래요. 이런 모비스 같은 기업들은 이제 매출이 100억도 안 나오기 때문에 당장 이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핵융합 관련주는 아니고요. 이런 기업들은 한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프로젝트 진행하기 때문에. 대신 그린 리소스는 핵융합 발전에 필요한 초전대 선재를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지금 핵융합 기업들을, 발전 기업들의 수주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매출을.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린 리소스는 앞으로 핵융합 플러스 역시 파운드리, 삼성전자, 그리고 TSMC 수혜까지 기대해 볼 수 있으면서도 히토류, 거기다가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중개 사업, 진짜 다양하게 확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사업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메모리 쪽도 진출하고 있죠. 비메모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린 리소스는 제가 볼 때는 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고 보는 기업 같아요. 항상 뭔가 믿고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원희골딩스도 믿고 본다가 중요했었고요. 지금 그린 리소스가 좀 더 믿고 볼 만한 기업이고 이번에 이제 잘 견뎌냈던 PS 일렉트로닉스도 그냥 믿고 볼 만한 기업 같아요. 실적 이제 앞으로 급증할 만한 기업을 찾는 부분이 중요하다. 이 부분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믿고 보는 전문가 정지우 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시간 채팅창에 은하님이 위원님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진짜 강하게 언급한 종목들이 어느새 그 섹터를 다 주도하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또 전략이 중요하겠죠. 다음 주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미증시 때문에 좀 살짝 그렇죠.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전략을 세울까요? 간밤에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알리바바가 AI 칩을, 신형 칩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 시험 단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시험 단계라는 건 이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좀 잠재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무서운 생각으로 미증시가 이제 하락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AI 칩을 만약 개발을 했어요. 누가 만들어줄까요? TSMC는 안 만들어줘요. 못 만들어주고 우리나라 삼성도 아마 미국에서 제재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만들어주지 말아라. 그럼 이제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웨이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화웨이가 지금 2나노 칩으로 이 화웨이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이 퀄컴이라든지 애플 아이폰 칩들은 지금 다 3나노, 2나노 칩으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화웨이는 7나노 칩으로 지금 양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성 파운드리가 못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아직 설계 쪽도 AI 칩을 만들기 위해선 HBM이 가장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HBM이 그냥 AI 칩에 어떻게 보면 GPU보다 더 중요한 핵심 칩이 될지 몰라요.
AI는 GPU는 놀고 HBM이 열심히 일한다. 이런 요즘에 이제 과학자분이 좀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HBM은요 앞으로 이 60조 지금 시장 규모에서 경단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시진핑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의 고사양 HBM이 수출 규제를 해제해달라. 고사양 HBM이 없으면 화웨이가 아무리 엔비디아보다 뛰어난 AI, GPU, 칩을 개발한다라고 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도 한번 우리나라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중국과의 지금 HBM 기술 격차는 10년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이 HBM3 단계까지는 안 왔고 HBM3 쪽에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요즘에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술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딥시크를 생각을 해보면 딥시크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볼 영향이 없잖아요. 엔비디아 쪽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우리는 그러면 다음 주 이제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 요즘 캐대언 영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캐대언 쪽에 그럼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게 뭘까? 라면도 있고요. 농심 쪽에 라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인 것 같거든요. 이 삼성전자 쪽에 요즘에 스마트폰이 어마어마해요. 일본 쪽의 점유율을 그냥 3일 동안 출시 3일 동안 3일 만에 일본의 온라인 판매 1위를 1, 2위를 다 기록해요. 예. 거기다 중동의 1위, 유럽 쪽의 1위, 인도 고가 스마트폰 애플 제치고 1위, 우리나라 압도적 1위, 미국 시장에서 이제 점을 18%까지 축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캐대언 2까지 나올 텐데 넷플릭스랑 누가 손잡았죠? 애플이 손잡았나요? 넷플릭스랑? 아니잖아요. 예, 삼성 갤럭시랑 손잡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캐대언 2까지 또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좀 주시하시면서 역시 또 동시소외주 관점에서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오늘 제가 또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캐대언 수혜까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단에 보이시죠? 스마트폰 관련주 저가 매수 주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위원님의 기법 강의 시간인데요. 그 전에 종목 상담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2, 1023번 2대 있고요. 문자는 013-3366-8200번,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위원님의 기법 강의 지금 출발합니다. 예, 주식 싹쓸이. 예, 금일도 또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역시 지금 피지컬 AI 쪽에 로봇칼 관련주들이 우리가 지금 로봇팔이 왜 중요하냐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끝장판, 마지막 관문이 뭘까? 로봇팔. 이게 아무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덤블링을 잘하고 그리고 막 잘 뛰고 성능이 좋아도 사람 손처럼 이렇게 조작을 못하면 우리 같은 경우 일을 어떻게 하죠? 예, 발로 하나요? 예, 손으로 하죠. 예, 지금 제 이 손이 보이시죠? 예, 화려하게 손 동작을 하면서 지금 손으로 이제 키보드도 만지고 그리고 물건도 이제 조립하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손이 중요한데 얼마만큼 사람처럼 정교하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건을 들 때도 발로 드나요? 발로 이렇게 딱 들지는 않잖아요. 손으로 쫙 해서 이렇게 들잖아요. 얼마만큼 손을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또 무게운 무게도 잘 들 수가 있겠죠. 손의 힘이 강해야 돼요. 예. 그리고 손이 정교해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팔이 그래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로보티즈. 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죠? 예. 우리가 과연 1월 2일 날 원래 11월 제가 11일 날 말씀드렸어요. 날짜까지 기억하거든요. 11월 11일. 예.
1111. 운명의 날짜가 됐네요. 그만큼 그때 이 바닥권에서 720선 아래에서 기회를 노렸다고 하면 좀 어때요? 여기까지. 10만 8천 원까지 이제 올랐잖아요. 8월 26일까지. 와, 5배 가까이 올라왔죠, 거의. 그만큼 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여기서 왜 자꾸 호재를 터뜨릴까요? 아니, 대형 호재를 좀 여기서 터뜨려주면 오픈 AI 공급했다라든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었죠. 왜 그때는 대표회사가 매수했을까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왜 했을까요? 거기서 호재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예측을 좀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 그러면 이제 호재 나왔으니까 막 사야 될까요? 우리는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돼. 이 로보티즈 회사한테는 죄송하지만 유상증자를 여기서 막 참여해야 될까요? 그러면 7만 원대가 예상가인 것 같은데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좀 괘씸하잖아요. 아니 별로. 그죠? 뭐 물론 회사 입장에서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유상증자를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싼 가격에 주식을 쓸어 담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지금 그룹도 예전에 마찬가지였었고 왜 자꾸 왜 위에서 유상증자를 해요? 왜? 밑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할까봐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할까봐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바닥에서 하는 거지 주식은 위에서 더 갈 거를 찾는 게 아니다. 이제 그 부분을 명심하시면서 역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이제 버티긴 할 것 같아요. 유증 끝나기 전까지는. 왜? 유증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재료를 터뜨릴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반등 줄 때는 역시 추격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매 전략에 양호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역시 원익홀딩스가 있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720선을 돌파, 지지받고 있죠. 여기서 왜 했었어야 될까요? 대표이사가 최대 주주가 또 장내에서 했잖아요. 자사주 매입을 80만 주 가까이 했잖아요. 삼성이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거기는 밀집 국면 정배열이잖아요. 거기는 720선 부근이잖아요. 그죠? 우리 성공투자 키워드를 알아요. 정배열, 밀집 국면, 최대주주 장내 매수, 그리고 주포 세력들 투자와 함께 뭐 외부 세력까지 투자 들어오면 더 좋고요. 아니 원익홀딩스는 삼성이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지분 투자 들어왔잖아요. 그죠? 대기업 쪽에서 지분 투자도 유치가 됐잖아요. 로보팔의 핵심이었구나. 왜 지금에 와서 이런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고 그때에서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좀 더 판단을 내리고 분석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상상을 하지 말고 상상을 하다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추격을 해야 될까요? 중장기 정벨돼 있으니까 근데 저기는 밀집 국면이었고 여기는 약간 이격이 벌어져 있죠.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들어갔으니까 숨 고르게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좀 옆으로 좀 횡보적인 기간 조정이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매수권이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항상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원익홀딩스도 바닥 대비 거의 한 9,000원까지 사실상 20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3,000원 초반대에서 9,000원까지. 근데 PBR 1배가 12,000원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끝까지 좀 주시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하반기 재료를 터뜨리고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재료를 터뜨렸어요. 오픈AI 재료를 딱 터뜨리고 이제 공급하겠습니다. 그걸 팍 뛴 거죠. 원익홀딩스는 메타에 공급하겠습니다. 뛰었나요 아직? 아직은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죠. PS 일렉트로닉스. 아직은 정배열 초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물론 이제 제가 3,000원대 초반대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또 설명을 드렸고요. 딱 이날 거래랑 튀는 날. 그죠? 이날 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막 급등을 했을까요?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제가 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만큼 이 바닥권에서 이제 여기서 대량 거래 시현되고 딱 그 고점을 뚫었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이 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쭉 다시 내려오죠. 그런데 이 대량 거래가 훨씬 더 거래량이 많이 시현됐는데 이제는 뚫었어요.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때는 뚫지 못하고 이때는 뚫었다. 왜 그럴까? 지금은 앞으로 이제
AI 서버 사업에 8월 달에 진출한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1위 테슬라 이쪽에 이제 자율주행 핵심 부품 공급하는 건 이미 나왔었고 새로운 게 나왔어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이쪽에 반도체 장비를 납품한다. 공장을 증설한다. 인도와 카자흐스탄 쪽에 공장을 또 증설을 준비한다. 그러면서 AI 서버 반도체 장비 심지어 로봇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로봇팔이 없었어요. 근데 삼성전자의 로봇팔 납품을 공동 개발하면서 자체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설치가 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와우. 과연 그럼 로보티지랑 원희골딩스가 더 좋을까요? 이 원희골딩스 로보틱스는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쪽을 일단은 지금 종착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당장 이 로봇팔이 삼성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요가 당장 급증하지 않을까요? 거기 다른 또 제조 라인에 설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스마트폰만 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차세대 로봇팔 대장주는 뭐가 주도할까? 저는 뭐 단언컨대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로봇팔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이 기업의 로봇팔 얘기는 최근 들어 좀 유일하게 더군다나 삼성전자잖아요. 지금 원희골딩스는 메타, 로보티지는 오픈AI. 지금 PS 일렉트로닉스는 삼성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역시 또 무시할 수 없는 재료가 있다. 거기에 이제 이 기업은 삼성 스마트폰의 부품도 반도체 부품도 국내 유일하게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역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장기 바닥권에서 이제 완벽하게 정배열 들어가는 초입이죠. 이때는 정배열이 아니었어요. 단 한 번도 이 회사가 상장된 이래로 완벽하게 정배열 들어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드디어 완벽하게 정배열 들어가 있는데 재료가 계속 들어오는데 더 많은 재료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대표회사가 장내 매수했네요. 4,800원까지. 자사주 매입도 들어왔죠. 거기에 자사주 소각까지 했죠. 그 자사주 매입 단가가 7,3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도 가격이 싸다라고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주식은 바닥을 찾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스닥이 아직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코스닥 종목들이 꼭대기에 있는 기업들만 많으면 솔직히 지금 뭐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아직 코스닥 차트도 그렇고요. 아직 이제 반도체 쪽이랑 배터리 쪽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여기까지 일단 기법관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성공투자 빌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접수된 거고요. 종목은 달바글로벌, 매수가는 17만 8,200원, 비중 1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종가를 보니까 17만 8,300원이네요. 시청자님 매수가랑 뭐 크게 차이는 안 나지만 그래도 어제 수익권에서 손실로 전환돼서 걱정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달바글로벌이 이제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네. 혹시 달바글로벌 화장품 쓰시나요? 네, 저 미스트 쓰고 있어요. 쓰시나요? 네. 와. 그런데 일단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이 앵커님도 쓰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좋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중요한 건 이 바닥을 찾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제 기준과 원칙이에요.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꼭대기에서 번쩍거리다가 반토막 났을 때 보는 거지 바닥에서부터 쭉 그냥 한 100% 가까이 올라가요. 그런 다음에 흐르고 있을 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규 상장되고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 고점을 뚫지 못하고 쌍봉을 시원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나서 전저점, 박스권을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쌍봉, 전저점, 여기서 기준, 저항받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저항받고 역별 초기잖아요. 역별 초기. 다시 10만 원까지 떨어지면 어떡하죠, 여기서? 좀 불안한데요.
이 달바글로벌. 그러니까 이 역배열 초기에서 주식은 이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죠. 대량 거래는 어디서 시현됐죠? 주식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될 때 봐야 되는데 5월 달에 대량 거래가 시현됐네요. 예.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예. 지금은 거래가 팍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분이 샀지만 그 투자자분 이외에는 대량 거래가 지금 시현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구나. 그냥 지금 관망하고 있구나라 정도. 근데 자꾸 고점이 낮아지고 이제 저점이 깨지고 역별 초기인데 여기서 공격적으로 투자한다. 불안합니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그냥 터닝하고 갈 수도 있지만 거래량도 터지지 않고 저평가도 돼 있지 않고 정배열돼 있지도 않고 역배열 초기고 여기서 과연 이게 투자를 할 수 있나? 그리고 신규 상장되고 꼭대기에서 반토막 나지도 아직 않은 상태고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 상장된 기업들은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막 퍼가 막 5배, 6배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거의 제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거의 다 대부분 퍼가 10배, 20배, 30배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대부분 신규 상장되고 6개월 정도는 손을 안 대는 게 원칙인 경우도 있어요. 6개월 뒤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일단 반등시 좀 매도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간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이 깨지면 또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16만 원대가 강력한 지지권이고요. 그리고 24만 원대가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진짜 큰 욕심을 부려도 24만 원 정도까지 참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관점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분 응원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미스트 뿌릴 테니까 꼭 결국에는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마워요.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저기 SK 바이오 사이언스 네, 매수가랑 비중요? 25만 원, 70%요. 와, 시청자님 목소리랑 네. 좀 더 수익률이 좀 반대시네요. 되게 밝아 보이셨는데 오래 들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오래 있었어요. 그 조금 물도 탔는데 31만 원대, 그 물도 탔는데 25만 원 됐는데 너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지금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오래 기다리셨고 비중도 크시고 너무 많이 예. 내려서 힘드실 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위원님? 예, 시청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단 SK 바이오 사이언스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 달걀 글로벌 저도 미스트 네. 한번 사가지고 저도 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도움을 한번 주려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SK 네. 바이오 사이언스를 25만 원대에 사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네. 코로나 때 이제 백신 네. 생산할 것 같아서 그때 사신 거잖아요. 예. 네네. 예, 저도 그때 꼭대기에서 한 20만 원대에서 신규 상장되고 올라가다가 한 10만 네. 원대 떨어지길래 야 이거 기회다. 예, 그리고 제가 10만 원대에서 강추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벌써 한 4년 네. 전이지만 그리고 나서 네. 한 36만 원까지 올라가서 한 200% 올라오길래 네.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 주식은 원래 일시적인 이제 재료는 이게 코로나가 네. 일시적인 거잖아요. 물론 네. 이제 1년, 2년, 3년 이제 지나가면서 좀 더 이제 또 계속 이 얘기는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백신을 이제 맞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내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 팬데믹 수준으로 확대되지 않았잖아요. 예,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욕심을 버렸었어야 되죠 그때 2021년도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이 시간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까먹었다는 건 돈을 어떻게 보면 2배, 3배, 4배로 까먹었다는 거예요. 왜? 1년, 네. 2년, 3년, 4년이 지나버렸기 네.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예, 그 시간 동안 다른 종목에 매매를 못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까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래서 손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아닌 말로 뭔가 이제 판단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 손실을 좀 생각을 이게 주식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부분을 손실했을 때 내가 이거를 지금 포기하고 다른 거를 네. 했을 때 얼마만큼 이제 이득을 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 그냥 포기를 했었어야 돼 그냥 2021년도 때 네. 25만 원대 또 했어도 지금 네. 방금 전에 물 탔다라 그러셨거든요. 물 타기 했다라고 했는데 31만 원에 물 탔어요. 예, 그게 가장 잘못한 거예요. 예. 네. 추격 매수를 해서 고점에 물렸으면 손절하든지 나오든지 그냥 있는 물량만 보유를 하고 기다렸다가 지금도 있는 물량만 해야 되는데
지금도 물 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도 네. 물 타가지고 나중에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런데 네. 물 타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방송 초반에 그랬죠.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해서 그리고 네. 주식도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 그런데 네. 지금 제2의 코로나가 탄생한 게 아니죠. 그럼 네. 물 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잖아요. 2021년도 땐 거래량이 폭증했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팍 죽어 있어요. 그럼 이제 네. 투자자분은 어떤 걸 기다리셔야 되느냐? 제2의 코로나가 오기를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네.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오기를 기다린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인류 역사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래서 나쁜 거기 때문에 이거를 코로나를 기다린다는 것도 그것도 참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더 이상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예. 있는 물량만 갖고 있다가 이 코로나 말고도 이 기업은 대신 다른 뭐 진단키트나 다른 뭐 중소형 제약사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코로나 말고도 뭐 다른 치료제나 백신 정도가 또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만 보유를 하다가 네. 나중에 뭐 제2의 코로나가 탄생한다. 그러면은 이제 강홀딩 전략적으로 보시고 만약에 코로나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최대한 반등 시 매도 기회를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서 네. 매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판단하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뭐 대규모 네. 흑자전환 나오는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단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보유주만 보유 전략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저기요. 예. 한 6만 원, 8만 원 그 정도에서 다 매수하면 안 될까? 안 매도하면 안 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6만 원, 8만 원 올라갔는데 제2의 네. 코로나가 탄생하면 또 아이고 잘못 매도했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일단은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어떤 네. 재료가 나오는지를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몇 년 돼서 너무 지겨웠어요. 예, 그게 정답이 없어요 지금. 네, 시청자님 네. 정말 힘드실 텐데 네. 일단은 좀 추이 지켜보시다가 저희 매주 열려 있으니까 다음번에 또 연락 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현대 모비스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31만 7,500원에 5%요. 지금 매수가 근처네요. 혹시 최근에 사셨나요? 어제 프리마켓에서 샀어요. 어제 프리마켓에서. 위원님, 예.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예,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현대 모비스를 제가 분석해드려 보면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5% 급등하니까 프리마켓 시장에서 더 갈 것 같아서 사신 거죠? 예. 네네. 예. 주식은 더 갈 것 같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바닥을 찾는 건데 심리를 알아요, 제가. 개인 투자분들의 심리를. 바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는 얼마에 샀어야 됐을까요? 이 결과를 보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밀집 국면 721선은 어디가 있죠? 예. 2024년도 7월 달에 있네요. 24만 원대. 그때는 왜 사실 생각이 없었을까요? 한번 그때 여쭤볼까요? 별로 관심이 이 종목에 없었어요. 그죠? 없었죠. 예. 예. 왜냐면 그때는 별로 안 가는 것 같거든요. 예, 바닥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막 갑자기 많이 올라왔거든요. 20만 원대에서 한 50% 올라오니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갑자기 급등을 하거든요. 더 갈 것 같은데 대신 이 기업은 지금 당장 차트가 중장기 밀집 국면 정배이기 때문에 더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아직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바이오 같은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없지만 이런 기업들은 지금 뭐 자산 가치 대비 실적 대비 다 PBR 퍼가 낮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 같아요. 40만 원대까지도. 그런데 역시 지금은 완벽히 바닥에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20만 원대에 샀으면 100% 수익이고 지금 30만 원대에서는 한 40만 원까지만 한 4, 50% 수익이잖아요. 철저하게 매매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여기서는 손실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28만 원. 이전 저점이 28만 원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지지권으로 보시고 40만 원대를 목표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밀집 국면 721선 부근 정배열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예,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의견 주셨으니까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위원님의 종목들 AS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그린 리소스인데요. 월요일에 바로 20%나 급등을 했죠. 위원님 예. 소개처럼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스가 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린 리소스가 맛있죠. 예, 그런데 이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가 너무 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이걸스도 그렇고 지금 PS 렉스도 그렇고
그린 리소스 정도 또 확실한 게 뭐가 있을까? 너무 수급이 좋은 거예요. 최근 들어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를 해서 주주하는 정책, 주가 부양 정책을 쓰네. 최대주가 지분을 늘리네. 일단 오케이. 그런데 기관들도 16,000원대에서 지금 지분 투자가 들어왔잖아요. 총 200억이. 16,000원대에서 기관들도 이자 못 받았으니까 이제 수익을 좀 내야 되는데 기관들은 그냥 계속 16,000원까지 지금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반기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지금은 최소한 16,000원까지 노려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보유자분들 축하드리겠고요. 16,000원까지 홀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아시아 CM인데요. 위원님이 지난주에 이제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벌써 한 주 동안에 16% 가까운 시세를 잘 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를 제가 주목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9월달, 10월달에는 이제 삼성전자 프로젝트 무한 XR 기기도 이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이제 스마트 안경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메타도 마찬가지고요.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목에 이제 밴드를 착용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스마트 글라스 이런 쪽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구글 같은 경우도 젠틀몬스터랑 좀 협업을 하고 진행을 하죠. 이 XR 쪽의 카메라 쪽을 퀄컴의 협력사랑 지금 공동 개발을 벌써 2년 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XR 쪽이랑 자율주행 카메라 쪽도 엮여 있어요. 바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식은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현될 때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최대 주주가 매집한 기업을 봐야 되잖아요. 2,300원대에서 최대주가 400만 주 지분 늘려놨는데요. 2,300원대. 그럼 우리는 2,300원대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 최대주도 400만 주 늘렸잖아요. 그런데 월봉 차트도 지금 이번 달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있죠. 밑에서부터 빨갛게 상승이 전환되죠. 이제 드디어 실적이 흑자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된 것 같죠. 실적이 급증한다. 삼성 스마트폰이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XR 쪽에 카메라가 나오기 이제 시작을 할 것 같다. 삼성전자, 구글.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 쪽도 이제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테슬라 다음 달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좀 선보일 또 예정이잖아요. 그만큼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이쪽에 또 전장 카메라 쪽에 또 앞으로 매출이 급증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전히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잘 포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인텍플러스 볼게요. 지난주에 추천을 하시고 이번 주 월, 화, 수 모두 크게 오르면서 현재 14.8%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TSMC 재료가 있어요. 근데 원래 기본적으로 상식에 우리 생각을 해봤을 때 TSMC 9월 달에 퀄, 이 COW에서 패키징 쪽의 장비 퀄 확정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오케이 하면 TSMC 쪽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왜 자사주 매입을 상반기에 미리 해놨죠? 퀄 통과 실패하면 어떡하려고? 그런 것만 봐도 엄청난 자신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기업은 9,000원대를 바닥권으로 봤구나. TSMC의 퀄을 실패하든 통과하든 9,000원대를 바닥권으로 봤구나. 그러면 우리는 조정시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봐야 되나? 기관들도 36,000원대에서 이미 200억 투자가 들어와 있네. 그것도 2년 전에. 기관들은 36,000원 이상으로 올라가야지 이득을 낼 수가 있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건 최소한 36,000원대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도 조정시에만 저가 매수 기회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시적으로 숨고르게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 노려보시고요. 36,000원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내내 신고가 랠리를 보인 원익홀딩스 보도록 할게요. 4월 9일에 진입을 했고요. 이번 주 하락장 맞나요? 이번 주 차트를 보니까 내내 오르면서 벌써 무려 145% 상승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대단하네요, 위원님. 제가 정원익이었거든요. 네. 이 기업도 정원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익홀딩스 제2의 로보티즈에 도전하겠다고 했거든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고 종목 지정 예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단기 지지권은 7,700원대인 것 같아요. 7,700원 지킨 상태에서 더 보실 분들은 추가 반등 누르시고 거기 깨지면 뭐 100% 정도 이득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원익 이 종목 7,300원 가격 라인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은 정PS입니다. 6월 2일에 진입을 해서 상한가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왔었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 전고점 돌파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하락장에서도 고점을 계속 높였네요. PS 일렉트로닉스 원래 제가 5월 말부터 해서 6월 초반에 설명드렸는데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짚어드렸던 거고요. 제가 이 기업을 연초에 또 봤었어요.
설날 때 이제 어떤 기업이 앞으로 크게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 로보티지랑 이제 PS 일렉트로닉스 딱 두 개가 수천 개를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죠. 예. 야, 연초 이제 스타트가 중요하니까 딱 두 개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로보티지, PS 일렉트로닉스. 둘 다 공교롭게도 로보팔이었거든요. 하나는 LG, 하나는 지금 이제 삼성 쪽에 지금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 이제 테슬라 재료까지 나왔죠. 벌써 50% 올랐는데 자세한 건 이후에 또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포착주에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럼 5가지 종목 하나씩 들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걸까요? 예, 아이비전 웍스인 것 같아요. 예, 아이비전 웍스 같은 경우가 폴더블폰 검사, 완벽 검사, 예, 거기에다가 배터리 3D 검사 솔루션. 이게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배터리 열폭주를 막아줄 수 있는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양산 들어간다 얘기 나왔죠. 그런데 6만 주를 갑자기 회사 임원이 6만 주를 900원대에서 지분을 늘리네요. 물론 지금 이제 팔려고 지분을 이제 행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차트가 중장기 바닥권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난주 설명드리고 한번 급등했다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이제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내려올 때가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검사 쪽에 장비 사업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 시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비전 웍스 지난주에 이어서도 이번 주도 한 번 더 추천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 이번 주 저가 매수 기회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바로 알려주실까요? 예, 이제 코아시아도 때가 또 된 것 같아서 지난주부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 코아시아의 장점이 반도체 설계 쪽만 있는 게 아니고 자회사, 아까 코아시아 CM, 스마트폰 부품 쪽, 전장 쪽에 이 카메라, XR 카메라 이런 쪽의 재료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엮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이 코아시아 자회사, 코아시아 넥셀, 코아시아 세미, 코아시아 CM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유통, 판매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 그리고 XR 자율주행 카메라 이쪽도 있기 때문에 코아시아가 이제 실적이 급증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최대 주주가 자회사 지분을 수백억 늘렸죠. 예. 그리고 자사주 매입을 6,990원에 44억 가까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6,990원 이하 지금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면서 7,000원 이상 돌파에 초점 맞추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코아시아 CM도 그렇고 코아시아까지 그룹주들로 수익을 꽉꽉 채워서 주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다음 주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볼까요? 예, 얼마 전에 지금 세 번째에서 이제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엑시노스 2,600 그러니까 어젯밤인가 이제 오늘 아침일 거예요. 방금 전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엑시노스 2600이 탑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뭐예요? 엑시노스 오토 같은 경우도 전장 쪽의 반도체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엑시노스 오토, 유일하게 삼성전자를 설계한 기업이 코아시아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NK가 있죠. NK도 일단은 이 선박평형수 처리 장치 세계 최초로 또 이제 이 오존 기반의 이쪽으로 개발한 기업인데 자사주 매입 30억, 최대 주주 장내 매수 수억 원. 거기다가 자사주 소각 65억까지 했거든요. 이게 90% 이상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식의 90% 이상은 수급이다. 아니 최대 주주가 이렇게 지분을 잔뜩 늘려놓고 그리고 나서 자회사 지분을 265억 가까이 늘리는데 왜? 수소 충전소 사업을 하려고. 이런 부분을 하는데 망가질 수 있을까요? 1,000원대 이하가 바닥권이긴 한데 1,000원대 초반 부근에서는 이번 주 과일 종목 지정 예고 때문에 숨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려올 때 최대한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포착주 세 번째 종목은 NK였습니다.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네 번째 종목이네요. 어떤 걸까요? 예,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자꾸 여러 개의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또 이것 한번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는데 역시 일심 단편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편 단심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꾸 말이 꼬이네요. 방송을 일주일에 계속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꼬여가지고 일편 단심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연애를 하면 한 사람에 올인해야지 여기저기 막 자꾸 바람 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딱 눈에 보이는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그린 리소스 가장 맛있는 소스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핵융합 쪽의 발전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번 달부터 이제 막 바닥 탈출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 오늘 제가 다시 종목 에이스 설명드렸지만 이번 주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완벽 정배를 들어가니까. 차트를 보면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막 파라볼릭이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밑에서부터 터닝하죠. 20개월 이평선 뚫었죠. 그런데 기관들이 아직 못 팔았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최대주가 무상증자했다는 건 주식수가 2배로 늘어났다는 거고요. 그런데 하반기 삼성 파운드리 쪽이랑 그리고 이 다수의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거기에 TSMC까지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파운드리뿐만이 아니고 메모리형 저가 제품도 공략하는데 이미 공장, 신공장 다 완공이 됐죠. 2천억 생산 캐파를 확보했다. 앞으로 지주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업과 함께. 반도체 패키징 사업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그린 리소스는 아마 제가 예언컨대 가장 맛있는 소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네, 믿고 보는 기업 그린리 소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스. 정말 달콤한 수익의 맛을 지금도 많이 안겨주셨는데 여전히 상승할 룸이 많이 남아있다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종목 남겨두고 있네요. 어떤 걸까요? 아, 역시 일편단심.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하나 중요하죠. 로봇팔이 중요하죠. 그래서 PS 일렉트로닉스를 또 오늘 마지막으로 또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무엇보다 이 PS 일렉트로닉스는 지금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주죠. 앞으로 테슬라 로보택시가 최종 승자가 될 것 같다는 전망들이 많이 나와요. 가격이 구글, 우버 이런 데보다도 웨이모 가격이 훨씬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대적이 안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싸냐? 지금 이제 카메라 쪽이랑 그리고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라이다 센서, 레이더 센서 이런 비싼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싸게 미국 전역에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9월 달부터 대중화의 이제 시발점이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달 테슬라 재료 있죠. 거기에 유럽 전기차 1위 재료 있죠. 지금 장기 공급 계약을 10년 가까이 대규모 수주한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추가 수주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요. 국내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겠죠. 반도체 테스터 핸들러 수주 납품했습니다. 초도 납품했고요. 공장 증설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추가 수주 가능성도 높은 것 같아요. 거기에 국내 대형 IT 업체야 삼성전자겠죠. 로봇팔을 개발을 한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쪽에 스마트폰 제조 라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만약에 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거는 점상한가 수준이 아닐까요? 아니 로보티처럼 그렇게 비싼 상태가 아니잖아요. 몇만 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3, 4천 원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또 북미 프리미엄 스마트폰 향 이게 애플일지 삼성일지는 모르겠지만 광학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같은 자동화 장비도 좀 수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회사가 꾸준하게 장내 매수를 수억 원 했어요. 4,800원대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4,800원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재료 터트리기 전에 이미 7월 달까지 자사주 소각, 만기 전 10일치드까지 해놨다는 건 주가 부양 정책을 썼다는 건 지분을 늘렸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AI 서버 사업도 해요. 슈퍼마이크로. 그러니까 엔비디아 간접적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거죠. AI 서버를 국내 OEM식으로 양산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온 만큼 재료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두산 테스나가 앞으로 1,100억 들여서 이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지금 테슬라 수주를 위해서 이미 작년도부터 준비한다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지분 가치까지 생각을 앞으로 해보면 지금이 아직도 중장기 바닥권에서 사상 최대 거래량 터지거든요. 앞으로 스마트폰 쪽에 부품도 공급하고 있는 만큼 캐디언 수혜주로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정말 일편단심 민들레 같은 위원님의 종목 사랑으로 정PS 이 종목이 매수하고 상한가도 2번이나 나왔었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위원님의 공개 방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M10W 사실상 4년 연속 대상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대상 거의 5년 가까이 전체 1등을 휩쓸고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지금 바로 또 이제 이 노란 통 나오는데 QR코드를 찍고 바로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온라인 지금 오전 공개 방송, 저녁 아침 공개 방송이죠. 오전 9시부터 지금 바로 진행하니까 지금부터 링크 타고 바로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올 것 같습니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안에 보이는 소통창구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자타공인 MTN 원탑이죠. 위원님은 무려 4년 연속 대상을 받으셨고 올해 1분기에는 단독 대상, 또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상까지 상이란 상, 최고의 상은 위원님이 다 휩쓸었습니다. 최고의 계좌는 최고의 위원과 꼭 함께해 보세요. 최근에 종목들도 굉장했는데 원익홀딩스 이번 주 내내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벌써 145% 상승률 기록을 했죠. 시청자님도 위원님이 성견지명이 있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도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꼭 함께해 보세요. 잠시 후 9시에 시작을 하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싹쓸이!